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양재국 무지한 무사하는 병지 같은 놈. 양재국 죽일래? 소란을 피워댄다는 건데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아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내가 정신병자야? 이라크도 갔다 와서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겨우 진정이 됩니다. 시라서 사람만 죽을 수도 시부야 좀 와봐요. 아이 시라고 수도 강제를 보던 게. 팔복동의 트러블 메이커가 된 데엔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6만 원 벌금 나왔던 게 쓰레기 안 치웠다고. 이거 지금 벌금 유수 6번째. 상가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벌금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벌칙금이 전부 쓰레기 때문이었는데요. 안 치웠다고. 잠시 후 이름이 적힌 수레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재구 씨. 성실히 이웃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주워다 파는 게 벌금을 받을 일은 아닌데 왜 쓰레기 문제로 이웃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그 순간 뭔가를 발견했는지 손수레를 내팽개치고 가는 재구 씨. 발길이 멈춘 곳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앞입니다. 그리곤 야, 한 잔 줘봐, 막걸리 한 잔.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을 얻어 마시는데요. 술 드시고 일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추워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줄 수가 있어. 근데 없어, 박서가. 하지만 한 잔 먹겠다는 말과는 달리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며 순식간에 막걸리 3병을 비워버린 재구 씨. 결국 기억이 안 나. 들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가 된 남자. 문제는 자신이 쓰레기를 줍던 중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거 아니야. 쓰레기 남들이 버린 거야. 내 쓰레기가 아니야. 이게 남들이 내쏜 거야. 내가 기껏 주워온 쓰레기를 길 위에 쏟아붓는 남자. 내 쓰레기가 아니라. 말려도 소용이 없답니다. 아유 쓰레기 거저봐 냄새 나니까 피 보니까. 상황만 더 악화시킨다는 건데요. 양재국 아무 무지하지 마. 내 나를 양재국 무시하고 한말 함부로 하냐고. 그렇게 상가를 돌며 험한 말을 쏟아내고서야 돌아서는 재구 씨. 항상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술의 힘을 빌려 사고를 친다는 그는 조폭보다 무섭다는 주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를 어쩌죠? 선풍기도 없어 집에. 내 집에 들어가면 막 땀으로 비우듯게 한다. 땀이 주체를 못해 땀을. 그렇게 차로는 2분 재구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만 아프단 게 집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는 남자. 내 마음만 아픈 게 내가 오지금은 문을 안 여주고서 뭐 이해는 하는데. 얼마 전까지 남자 혼자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바차 소용없다는 그가 거리로 나온 후엔 빈집으로 방치돼 있는 곳인데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운 건지. 아유 몇 가지 아는데. 집 앞에 도착해서도 문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하는 남자. 마음이 아픈 게 왜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인 끝에 결국 현관 문조차 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재구 씨. 그렇게 따뜻하고 안락한 집을 뒤로 한 채 다시 은행 앞 거친 길 위로 걸음을 옮깁니다. 아니 양재구 어디 갔어요? 양재구 사장님 양재구 어디 갔어? 양재구 상가 건물 주변을 떠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어딜 간 걸까요? 그런데 양재구 아저씨 모르세요? 양재구 아저씨 모르세요?
집에 갔나 보는데. 네? 집에 갔어. 집이에요? 정말일까요? 이 집인 것 같은데. 서둘러 남자의 집을 찾아갔는데요. 계세요? 그 순간 정말 모습을 드러낸 재구 씨. 어디 계셨어? 집안에 급한 볼일이 있어 왔다며 현관문을 여는데요. 그런데 가서 뭐 들라고? 볼 곳이 없어. 쓰레기 없다. 쓰레기.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구까지 쌓여 있는 쓰레기에 신발이 벗겨진다는 게 죽을 힘도 없다니까. 집 안으로 발을 디디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그럼 어디서 인데요? 집안은 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쌓아둔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엉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든 상황. 쓰레기를 집에 왜 이렇게 쌓아두셨어 여기다가? 이게 고물에다 팔으려고 싸는 거죠. 고물상에다가. 아 이거 다 팔으시려고? 어, 팔으려고. 내 마음 그러는데 안 돼. 실천이 지금. 술 때문에 기운이 없어 쌓였을 뿐 쓰레기를 일부러 모을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재구 씨.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네요, 방에는. 여기까지는 벗고 들어가야지. 여기까지는 신발 신어도. 방에는 신발 안 신고 들어가. 청소가 나중에 해야 해, 내가. 이래봬도 재구 씨가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직접 장만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 집에서 결혼도 하고 아내와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죽을라 이게 내가. 다니면서 충실해갖고 천여자 첫 결혼이란 게 이게 내 재구 씨는 언제 봐도 아내가 예쁘답니다. 지금은 어디 계신데? 이혼을 안 한 상태예요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아끼는 재구 씨. 어쩌다 이 집에 재구 씨만 남게 된 걸까? 결혼 후 아내가 가진 마음의 병을 고쳐보려 애를 쓰며 살았다는 재구 씨. 하지만 오랜 병간호와 퇴직으로 시리에 빠진 재구 씨는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늘어갔다는데요. 결국 처가에서 아내를 데려갔고 그 이후로 아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출을 5번 했어. 근데 어디다 죽으나 싶어서 하지도 신고해서 찾았지 5번이나. 가출해갖고 어머님 가출하셨을 때? 내 각시가 왜 이렇게 찾으셨어? 내 그냥 뭐 어디 죽으나 싶어서 불쌍한 생각이었겠지. 내가 생각했지. 내 마음이 그렇지. 혼자 있은 게 이렇게 심심한 게 내가 집에 있으면 혼자 있은 게 각시도 없고 그런 게 자식도 없고 그 나와지는 것도 있어. 양지 내 생각에 판단해. 느낌이. 혼자가 싫어 거리로 나왔지만 집에서나 거리에서나 재구 씨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허전함을 늘 술로 달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도 눈 나는 게 결국 혼자서 술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재구 씨. 알코올 치료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렵게 마음먹은 일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에 서류가 있으니까 입원 치료를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본인이 신청한다고. 이렇게 네. 본인이 입원 원하시는 거죠?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40년이요? 옷 우산 쓰고 있고 겨울에는 빙판인데도 조금씩 올리고 있어. 안 가요, 안 가. 아우, 365일 저렇게 어떻게 앉아 계시나 몰라. 매섭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다리를 떠날 줄 모른다는 남자는 청계천 일대에선 모르는 이가 없다는데요.
그에 대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터넷상에서도 떠들썩했습니다. 연일 폭염 경보까지 내린 오후에 아스팔트 다리 한복판에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땡볕을 피할 그늘 한 점 없는 곳에 앉아있는 남자는 무더위에도 아랑곳 없이 두꺼운 겨울 바지, 겨울 모자까지 쓰고 있었는데요. 무언가 소중한 것이라도 있는 건지 그의 곁엔 항상 비닐로 덮어둔 정체불명의 짐 보따리도 함께랍니다. 맨날 저 옷에 저거야. 겨울이고 여름이고 다 옷은 다 그래. 겨울엔 또 두터운 잠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쓰레기 같은 옷 같은 거 입고. 한여름에도 골덴 바지 입고 그래도 더운 줄은 모르지 정상이 아니니까. 50년째 늘 같은 모습이다 보니 이젠 청계천의 진 풍경이 됐던 남자. 마치 그의 주변에만 시간이 멈춘 것 같답니다. 앙상하게 마른 노인과 마주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을 쥐어주거나 먹을 걸 나눠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배려에 남자는 아이 같은 미소로 고마움을 표시했는데요. 빵? 내가 먹으려고 빵 가져왔다가 노인네가 저랬는 건 불쌍해서 내가 안 먹고 주고 왔어. 모르시는 분이에요? 무슨 분인데 맨날 거기 앉았어요. 그거는 업 닦는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이라든가 자기 업. 사람들의 말처럼 남자는 무거운 수행을 하는 도인이라도 되는 걸까요? 잠시 후 날이 뜨거웠는지 남자가 갑자기 우산을 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우산에 숨은 채 뒤돌아 앉은 남자의 등 너머로 누런 물이 담긴 통이 눈에 띄었는데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소변도 어디 가서 싸시는 게 아니고 저기에서 요만한 통 같은 거에다가 뒤로 이렇게 돌아서 그러고 소변을 싸시더라고. 저 건너편만 가도 화장실 있고 하는데. 소변을 보는 잠깐조차 앉은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남자. 다리를 떠날 수 없는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갈수록 정체가 궁금해지는 남자.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 남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처럼 같은 자리를 지켰는데요. 옷차림 역시 한결같습니다. 며칠 뒤 아침부터 쏟아진 물폭탄에 청계천마저 범람 위기로 동제된 날. 설마 이런 빗줄기 속에서도 남자가 있을까 혹시나 했지만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산을 써도 무용지물, 거센 빗방울에 신발까지 모두 젖었지만 남자는 아랑곳 없이 폭우 속에 또다시 웅크리고 앉습니다. 근데 비 이렇게 계속 많이 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비가 오니까 비거든요? 이거 아니 이거 이따 비 많이 온대요. 그저 걱정된 마음에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가실 때 우비 쓰고 가셔야지. 우산 못 쓰고 가시잖아요. 미안함인지 경계심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의 남자는 폭우에 잠긴 다리 위를 고집스럽게 지켰습니다. 한 고령의 여인이 다리 위의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먹을 거는 조금 사줘서 먹을 거. 고기, 장조림. 두고 먹어도 이거는 이건 쉬지 않는 거야. 두고 먹어도. 점심 먹었어, 점심? 어저께 비 왔을 때 여기 비 많이 안 왔나? 물. 많이 왔지? 여기까지? 이거만큼 그냥 여기 있지 말아 그러면 물에 떠나가 큰일 나.
몇 살이지 최정석이야? 어이구 젊으네 아주. 우리 동생이야 최정석이가 남자 동생이라고. 난 누님이고 누님 그래 맞아. 그래. 아이고 잘하네. 이 모자는 쓰기 곱지 않은가? 응? 그래 그렇게 벗고 있는 것도 나아. 이 모자 쓰지 말고 아이고 땀 좀 봐. 맞아. 좀처럼 입을 열 줄 모르던 남자와 살갑게 대화하는 여인은 대체 누굴까? 돈 많이 가세요 하고 해봐 일어나서 나도 야 일어나서 가. 스스럼 없이 누님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여인. 혹시 남자가 50년째 기다리는 주인공인 걸까요? 40년을 이웃해 살면서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사이랍니다. 어머니를 뵈셨어요? 살아생전에? 아 봤죠 그럼요. 키가 조그마하신 분이 얌전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학교 다니다가 이제 네. 그 어머니 살았을 적에는 어머니하고 둘이 살았는데 학교 다닐 적에 불량배가 3일 아파트로 우위로 끌고 올라가서 때렸대요. 저희 말 안 듣는다고. 아, 불량배가? 예, 그래가지고 놀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그 엄마가 그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그때 이후로 뭐가 좀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아유 달라졌죠. 아주 모르게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냥 멀건이에요 이러고. 때가 돼도 밥도 안 먹고 집에도 저기 잘 안 들어가고. 그 전에는 정상이었어요? 아유 그러면 정상이죠. 어머니와 둘이 단란하게 살았다는 남자. 어느 날 동네 불량배들에게 끌려가 심한 구타를 당한 아들이 충격에 빠지자 어머니는 자신 외엔 누구도 믿지 말라고 당부했다는데요. 그랬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자 홀로 남겨진 남자는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떠나지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네. 그 어머니 집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그 이거 되느냐고 이제 헐어서 다 없어지니까는 뭐 돈을 모르던 돈을 대서 물 들어가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땅바닥이라도 저희 집이라 생각을 하고 그 추냐 밑에서 거가서 그러고. 아,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서? 네네. 그러면 그게 집이래요. 남자는 어머니와 살던 기억이 남아있는 집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던 겁니다. 그가 입을 닫고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도 모두 그때부터라는데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모차를 손에 놓지 못하는데도 피지 못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겁니다. 대체 그게 뭘까? 궁금하던 그때 아이고 저런 행여 유모차의 소중한 보물들이 우르르 더 쏟아지기라도 할까 서둘러 응급조치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제법 능숙하게 위기를 모면하는 솜씨. 대체 이게 다 뭘까요? 유모차 떨어졌다. 어머니 유모차 있는 거 다 뭐예요 이게? 아주 필요한 걸 잊어버리는 안 큰일 날 걸 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것들이라. 그래서일까요? 외출할 땐 항상 갖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클로져? 나중에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겹죠. 그래서 지겨워 그러죠. 마치 봉인이라도 하듯 테이프로 칭칭. 몇 겹을 동여 매고서야 안심이 되는 듯 다시 길을 나서는 여자. 격혀이 쌓아 올린 짐 때문에 공원 문턱을 넘는 간단한 일도 그야말로 자신과의 싸움. 그런데도 절대 수레를 포기하는 일은 없답니다. 어딜 가도 수레와 함께라는데요.
그런 탓에 여자가 가는 길은 어디든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게 인근 공원에 자리를 잡는 여자. 한숨을 돌리고는 수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아니, 저건 화장품 아닌가요? 잃어버릴까 들고 다닌다던 소중한 것이 화장품이었던 걸까요? 어째 좀 이상한데요? 잠시 후 여자가 가방에서 꺼낸 건 빗?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합니다. 설마 저 거대한 수레가 전부 미용 도구인 걸까요? 좀 더 여자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그녀가 꺼낸 건 냄비. 난데없는 냄비 등장도 황당한데 갈수록 점입 가경. 공원 한편에 마련된 수도가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씻고 있는 저건 분명 쌀입니다. 사람들이 뛰어노는 공원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까지 등장합니다. 무슨 만물상도 아니고 주방 살림까지 수두룩 빽빽 줄줄이 나오는 생필품이 놀랍기만 한데, 아저씨, 숟갈 젓갈도 없죠? 라면이 아니라 밥. 혹시 집이 없는 떠돌이 신세인 걸까요? 이런 추측들은 사실일까?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녁 식사 간단히 하는 건데. 저녁이요? 이 저녁을 여기서 저녁을 드세요? 집이 있지만 일수나 마나한 거죠. 사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집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데요. 어머니 근데 이 많은 짐들이 다 뭐예요? 이거요? 네. 좋은 게 생긴 건 눈에 띄잖아요. 가져갈까 봐 좀 어느 정도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누가 준 거건 산 거건. 아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 나온다고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체력이 허락하는 한 싸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좀 가위가 순결하잖아요. 이렇게 좀 보기에. 응? 좀 날카롭지 않고. 그죠? 굵은 소금. 굵은 소금. 아이고 내가 지겨워. 딴 사람 같으면 목매달아 자살했어. 소금. 이게 뭐예요? 이거 허리 아픈 데다 문지르는 거잖아요. 허리 마사지 기계. 응? 자물통.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그런데 어머니 저기 이모차 안에 있는 게 고양이에요? 그죠? 우리 나오는 고양이. 가지고 나와야 하는 짐에는 5년 동안 키운 반려동물까지 포함되어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요. 이뻐요. 저런 데 섰을 때 보면 아주 그냥 딱 아주 이쁘고 그런데 말을 안 듣는 거야. 멀쩡한 집을 두고 생필품에 반려묘까지 데리고 나와야 했던 이유가 뭘까? 아 오늘 제가 밤에 자는 사이에 뭐 문을 허술지 한 것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그 내가 맨날 가지고 다니던 지갑에 달려있는 키 있죠? 키록이 다 없어졌어. 혼자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었다는 겁니다. 입구부터 커다란 캐비넷으로 막혀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이 집에 어떻게 도둑이 들어왔던 걸까? 다행히 없어진 건 여기다가 분이 선생님 맨날 이거 메고 다녔지? 응? 여기다가 분이 열쇠를 안 넣었어요. 집 열쇠 꾸러미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피곤해서 문단속을 안으로 좀 덜 할 때 그럴 때 밤에도 들어와요. 지난밤 피곤해 문단속을 하지 않고 잔 게 화근이었다는데요.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지난밤의 일. 아직도 마음이 진정이 안 된다는 여자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합니다. 잠시라도 집을 나가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나가는 짐치곤 너무 많습니다. 이게 계단에서가 아니라 이거를 들고 내려가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 건 그것이 얘기의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왔다 데리고 오는데요. 고양이까지 챙기는데요. 그 덕에 계단을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기 위해 큰 짐을 계단에 매놓는 지혜까지 발휘하는 여자.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몇 시간. 생필품이 든 가방을 유모차에 쌓아 올리고서야 외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 번 나올 때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왔다 갔다 4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안 걸릴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린다는 거지. 그런 탓에 그녀는 또 무법자가 되는데요. 오늘도 위험천만한 차도 위를 누비는 여자. 지난밤 도둑이 든 건 분명 무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죄다 들고 나와 위험한 질주를 해야 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머니 건너면 안 되는데. 여자를 아는 사람들을 만나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거 나오고 배운 것도 많고 잘 자랐대. 곱게 자랐대. 엄마 돌아가시고 충격이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자주가. 남부러울 것 없던 여자가 달라진 건 15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랍니다. 이거 우리 엄마예요. 그때부터 집안에 도둑이 든다며 생필품들을 싸들고 다녔다는데요. 그동안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왜 냉장고 위에 올려놨어요? 누구 손이 안 가게 하느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 사진.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떡까지. 내가 여아이쟁이 믿어서 싫어하니까 정이 멀어지는 거지. 기대했던 딸인데 어떤 건 부족하지만 또 어떤 건 기대하는 게 있잖아. 근데 너무나 무정하게 그냥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그 길만 가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좀 멀어진 거지.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더 애잔하지. 전교 1등을 도맡아 할 정도로 기대가 컸던 딸. 종교 활동에 빠진 후 부모님과도 사이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집회를 갔다 오는데 한번 남자가 사랑한다 그러면서 쓰러뜨린 게 그런 사람한테는 충격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굳게 믿었던 종교 활동에서 위험한 일을 당할 뻔한 후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다는 여자.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부모님마저 돌아가셨다는데요. 그렇게 모든 걸 잃었다는 아픔 때문일까요? 여잔 누군가 자신을 노린다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쉬어. 그래 그거 엄마가 붙들어줄게. 매일 밤 자신의 집을 노린다는 상상 속의 도둑을 만들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8년. 나한테 이제 그 뭔가 웃음을 주고 따뜻함을 주고 옆에 있어주니까 다운이는 살아있는 존재 가운데선 지금은 유일한 친구예요. 그래도. 커다란 비닐을 온몸에 두르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추우실까? 서둘러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보는데 할머니, 아야 해. 이리 와. 뭐가 언짢으신 건지 어디 가실라 그래? 말을 건네자마자 자리를 피하시더니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나 먹고 다니는데 굶어 다니는 줄 알아? 네? 굶어 다니는 줄 알았지. 이제 명심을 지금 나다 먹고 다니지. 죽어야 돼, 여기서 죽어. 급기야 도로 위에 누워버리십니다. 할머니 여기 길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비켜내, 비키라고. 에? 아, 위험해서 그래 할머니. 길 도로 위험하다고. 죽을 거라고.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에서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시자. 무엇이 할머니를 이렇게 분노하게 한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면 불같이 화를 내며 거부한다는 겁니다. 할머니, 교회로 가자고. 교차 타고. 안면이 있는 교회 지인이
따뜻한 곳을 권하자 심기가 불편한 듯 얼굴이 굳어지는 할머니. 신발이라도 따뜻하게 신고 계시라고 겨울용 방한 부추를 건네보지만 이거만 신어 이제 나 갈 거야. 이제 할머니 안 한지 안 할게. 신발만 바꿔 신어. 이거 발이 얼어. 그럼 이거 할머니가 갖고 가. 그러니까 신어. 지금 발이 얼었잖아. 거친 행동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가? 가라고. 나 잘 웃어주라고. 알았어. 할머니 지금 어디가 제일 아파? 빨리 가라고. 안 받으실래요? 도움을 잘 안 받으실래요? 마음 안 좋으시겠어요? 네. 이쪽 가면 건물장. 아, 이쪽으로 가면요? 해당 시청에서 할머니를 위해 지어준 이동식 주택도 이걸 지어줬다고 이거. 문 열어봐요. 안 열려. 다 열어봐요. 필요 없다며 뿌리쳤다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폐공장에서 노숙을 해온 할머니를 배려해 일부러 어렵게 폐공장 안에 거처를 마련해줬는데 할머니의 반응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답니다. 76, 7, 8 됐어. 7, 8. 나 시집 와가지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할 때 그 새마을 사업 했잖아. 그 새마을 사업 모자 쓰고 새마을 그거 옷 입고 이래고 다니더니요. 그러니까 집을 여기 동네 명사무소에서 집을 또 지어주셨대. 살 수 있게. 근데 그 집에 아마 혼자 계시고 이러니까 잘 안 들어가시나요? 할머니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내 저거 새끼야. 어? 나 지금 아픈 사람이야. 어? 왜 아픈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왜 죽여? 안 그래도 빨리 가라고. 아니, 알겠어. 역시나 불같이 화를 내는 할머니. 한참 후 마음이 진정된 후에도 한결같은 말씀뿐입니다. 쉽지 않으세요? 도와주는 게 싫으세요? 도움 안 받아. 안 받고 살아. 실컷 살아 내 목숨. 나는 원래가 나는 소시적부터 남의 도움 안 받고 사는 사람이라서 난 그런 거 몰라 난.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라 싫고 불쾌하다는 겁니다. 안 받아. 얼른 가. 도와주는 사람 다 안 물리쳤으니까 얼른 가버리라고. 너도. 그렇게 40여 년 길 위의 생활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자신의 힘으로 버티실 거라는데요. 할머니, 어디 불편하시면 저희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할머니, 아니 뭐 약이라도 할머니 저 이거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그 어느 때보다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구조의 손길을 잡아줄 생각이 없는지 한사코 거절만 합니다. 결국 그날 밤 119 구조대원이 출동했습니다. 급한 대로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국대원님 무슨 상황이에요? 동상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상이요? 네. 속이 썩어서. 동상으로 팅팅 부어오른 발도 문제지만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분명 치료가 필요한 상황 같다는데요. 숨차. 병원에서 질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와줄 필요 없다고 난 이렇게 하면 고마이라고. 병원 가보시는 게 나을 안 가요. 것 같은데. 지금 팔 아프시잖아요. 뭘 알아 이거 해줬어. 내 말 시키지 말고 얼른 가버리라고. 이것도 안 해줘도 좋아. 아유. 원래 되게 오시고. 할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할머니 나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저기 거야. 붕대만 해서 막 바르지도 않았어. 이게 괜찮나? 약 그게 두꺼운 거 사다 준 거 신고 다녔으면 양주 안 걸리지. 교회 지인들까지 나서보지만 저녁은 드셨어요?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저거 딴 거 먹었어. 교회 가서 따뜻한 물로. 싫어 나 교회 뭐하러 가려 안 가나 여기 어디 죽어. 꼼짝하질 않습니다. 아니 걱정을 말고 그건 가라고. 걱정하지 마. 이대로 두면 증상이 악화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 할머니 나 봐봐. 할머니 나 받아. 그럼 지금 교회로 가실래요? 발이 아파서 못 간다고. 차
타고 가면 되지. 싫어. 아줌마 울고 돌아다녀서 씨라려워서 못 쓰세요. 어디가 쓰라려워서? 팔이야 어른 데가 씨라려워. 띵띵 얼어서.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게 싫어? 싫어. 얼른 가. 아유. 내가 도와주는 것도 안 싫어? 도와주고 내가 이제 30년을 살아. 아이고 피곤해. 도무지 설득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해주고도 욕먹는 걸 뭐하러 해주냐고. 해주지 말라고. 그런데 또 눈으로 보면 안쓰럽고. 번번이 거절당할 걸 알면서도 어머니 같은 할머니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다는데요. 그 고마운 마음을 대체 왜 받아주지 않는 건지.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그냥 처음에 남자들이 오는 남자 보면 아주 그냥 보면 아주 기가 막혀. 시집가다 바로 나왔다니까 남자한테 뭘 몰래가. 그렇게 10여 년 친정엄마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 살았다는 여자. 그런데 오래 살았지. 엄마하고 모녀가 살다가 엄마 죽고 난 저기 도로댕겨.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180도 바뀌어버렸다는데요. 반평생을 넘도록 세상을 등지고 거리를 떠돈 이유가 혹 그때의 일과 연관이 있는 걸까? 어렵게 당시 할머니를 보살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아기를 못 낳는데 그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 시집에서 쫓겨난 거야. 같이 살았지.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말하는 소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엄마가 살면서 그 돈을 200을 이제 그냥 그래도 돌아가신 뒤에 돈이 200이 있었대. 그 이제 저 아래 살면서 그 돈을 누가 도둑해가 버렸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한 할머니를 지켜준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게 된 할머니에게 세상은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 할머니의 집에 찾아든 도둑. 진짜 좀 할머니가 주변 사람들 보기 딱 하니까 좀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겨울은 좀 잘 나시고 따뜻한 봄에 이렇게 뵙게 된다고 하면 또 그때도 잘 섬겨드려야죠, 지금처럼. 주차장 한편에서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짐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잡동사니와 성하지 못한 물건들 그리고 오래된 음식물까지 뒤섞여 있었는데요. 대체 남자는 왜 이곳에 이런 물건들을 쌓아둔 걸까요?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남자가 오기만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 속 남자가 아닌 다른 주민이 나타나 몇 가지 물건을 챙겨가는데요.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요? 파출소에서도 아주 지겨워할 정도죠. 파출소는 왜요?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죠. 내 물건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뭐가 없어졌다, 뭐가 없다 하면은 또 아이고 이 아저씨구만 그러고. 아하, 없어진 물건이 있으면 이곳에 와 찾아간다는 건데요. 너무도 자연스러운 주민들의 행동. 보아하니 하루 이틀 일이 아닌 듯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건지 남자를 찾아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디를 가면 좀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살림자는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면은 아니 혹시 어디 있어? 지금 쭉 올라가면 오늘 내려오다 봤거든요. 뭐 이거 끌고 다니고 있으세요? 지금 봤어? 네. 쭉 올라가면은 거기 선플라이즈 건물이 있어요. 아마 거기 그것만 있나 봐.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 남자를 봤다는 주민의 제보.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는데요. 저 멀리 물건이 가득 쌓인 수레를 끌고 가는 한 남자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와부 전설의 민폐남이 맞을까요? 남자의 행동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주변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의 음식물을 죄다 꺼내 주차장을 어지럽히는 모습. 제보 속 주인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자루를 쓰라. 그거 이렇게 제가 아니 개 때리면 손대면 저 경찰서가 내가 가요. 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실 때도 있으세요? 그럼요. 저 상대가 돼야 말이지. 너 누구야?
너 저기 저거 찍었지? 아. 그거 찍었잖아 그거. 아니 아저씨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가라고. 다른 분들이 또 아저씨 이야기 하시고. 왜 그래? 가서 주제. 왜 그래? 네가 애기랑. 아이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는 내 뭐 어디 상대가 돼야 말이지. 다 왔다고. 말이 안 통해. 지금 저런 식으로 한다고 아주머니하고 뭐고 여자들한테 저런 식으로 욕을 한다고. 그런데 어느새 남자의 수레에는 아까 그 음식물 쓰레기통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위험한 물건들을 내던지는데요. 자칫 어린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저 할아버지 원래 저래요? 아니 아까 전에 저 차고 간 것 같더라고요. 얘랑 친족 동생이랑 노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차고 가는 거예요. 상처는 안 났어요? 상처는 안 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리는 남자. 너 왜 주소들한테 몰려놔 근데? 너 주차장 아저씨한테 일러? 저봐 얘 그러는 것도 하여튼 저지라는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도 남자는 언제나 당당합니다. 30년 가까이 남자의 이런 행패에 주민들은 이골이 난 상태. 왜 이렇게 물건을 던지시고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시고 다니세요? 아이들한테 신고하라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주위 분들이 아저씨 때문에 힘들다고 하셔서 하라고 나. 막 뒤에 어떤 그래. 아니 저기 할머니도 불편하시다고 하시고 아주 인간 기라고 나. 왜 찍지 말라고 그랬어? 너 만약에 뜨기만 해봐. 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일단 시비부터 거는 남자 때문에 동네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는데요. 그런데 남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제작진에게 다가옵니다. 날 때릴 때 있다고. 근데 가서 왔던 누구 찍어봐. 나떠 있어. 아 인터넷에 떠 있으세요? 그래. 왓도가 뭐예요? 아부트라이, 도부트라이. 그거 누구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지. 지역명을 따 본인을 지칭하는 별칭이 있다는 것. 보세요. 왓도가 저한테 버스에서 이게 2008년 남자의 말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엔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모두 남자의 민폐 행동에 대한 글입니다. 처음에는 부도를 맞았고, 네. 두 번째 부도 맞았고, 세 번째는 내가 이제 크게 하다가 수초를 피해를 갈 때 입성도랑 굳이 저는 저다시 하다가 89년대 크게 한방 딱 맞아버렸나. 맞고 난 다음에 조금 또 퍼뜩퍼뜩 하다가 92년대까지 뭐 하다가 마누라가 이혼했고, 애 엄마하고. 와부읍에서 가죽 제품 공장을 운영했던 남자. 연이은 3번의 부도로 가족들마저 남자를 등져버리고 원인 모를 화재로 살던 집까지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 남자는 재기를 꿈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 걔가 한 4년 전인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걸 굽어진 거지 뭐. 완전히 혔어 이제. 아 그러면 원래 처음부터는 안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 걔가. 그 불행은 바로 교통사고였는데요. 10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남자는 척추장애까지 얻게 된 겁니다. 견디기 힘든 현실. 하지만 지금의 거리 생활은 너무도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여기 시청인 어디서 동행 어디에서 방도 얻어줬대요. 근데 그것도 못 견디고 나왔잖아. 그렇게 6일 만에 집을 나온 남자는 이후 계속 거리 생활 중이라는데요. 그런데 남자가 집을 나온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마누라하고 같이 살고, 애들하고 행복을 살고. 그래가지고. 근데 혼자 사니까 저녁에 들어놓 있으면은 천장에는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멍청하게 다 만드니까 내가 여기 수면제
남자의 가슴 한편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 있었던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나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조금은 엿보이고, 아직까지 또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과의 단절이 완전히 끊기지는 않은 상태라는 것이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복지관 그리고 읍사무소와 같이 공식적인 지지체계로부터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자를 제 집 삼아 살고 있는 노숙자 원희 씨입니다. 길 위의 생활이 꽤나 익숙한지 아니 왜 여기서 주무시고 있어요? 집에 안 가요? 아, 나 미치겠다. 너 자는데 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집두절도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오지 마라 그냥. 딴 데 가서 살아.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걔 오면 문 다 열어놔야 돼. 3년 전 마을에 들어와 길 위에서 먹고 자고 거침없는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남자. 누나! 눈 뜨자마자 무슨 급한 일인가 했더니 뭐야? 차 바꿨어요? 차 바꿨어, 오늘. 1,000원만 줘봐. 내 돈이 어딨어? 1,000원만 줘봐. 나 막걸리 한 번 사면. 다짜고짜 1,000원만 달랍니다. 구걸하는 사람이 뭐가 이리 당당한지 인근 지구대까지 서슴없이 들어갑니다. 1,000원만 빌려주세요. 1,000원? 1,000원을 빌려준 내가 줄게. 예. 내가 줄게. 1,000원짜리 살게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아니. 예, 감사합니다. 다요 그게. 예. 예? 밥 먹으려고. 막걸리는 사 먹지 말고 밥만 먹어. 식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분명 밥을 사 먹겠다고 해놓고선 남자가 산 건 막걸리. 그놈인데 나 먹어. 그리고 아침 대바람부터 빈속에 들이키는데요. 혼자서 부어라 마셔라. 금세 한 병을 비워냅니다. 어째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요. 말지 마. 나 말지 마. 정신 차려, 이 새끼야. 형님, 그거 왜 왔어요? 내가 술을 먹도 몰라도 왜 남은? 나 멍청이거든요? 나 전기 산업까지 나왔어, 나. 공부 안 하고만 공부해, 내가. 왜 야, 원이야. 너 다시 한 번 얘기한다. 너 정신 차려. 너 오늘 술 많이 쳤어. 니나 나와서 니나. 방울로. 야. 방울아. 술에 취하면 사랑이 넘치는 스타일인지 지나가는 개에게도 무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윤석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다 가다 만난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기 때문입니다. 얼마야? 저 300원이요. 근데 내가 형한테 10만 원 갖고 왔어. 10만 원. 내가 봤어. 그 덕에 마을은 조용할 날이 없는데 조용히 여기 싸우면 돼.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은 남자는 나 몰라라. 옷 들어지고 그러니까 깔아야지. 깨끗한 박스를 챙겨 들고는 빈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곤 차디찬 바닥에 몸을 누이는데요. 이게 벌써 3년째.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는 남자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오늘 밤은 온기 가득한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자게 된 원희 씨. 내 발톱이 얇냐 왜? 지금 뜨거운 물 틀었으니까 조금 이따 나와. 지금 계속 뜨거운 물 나올 거야. 얼른 닦아. 왜 다쳤어요? 교통사고. 이놈도 이렇게 앉아있다가 차가 밟아갔어요, 저를. 이름부터 여기까지 찢었어요, 여기까지. 보이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을 나이에 노숙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런 돈을 친구한테 맡겼는데 그 돈을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밖에서 노숙생활도 했고. 그거 깔아. 4년 전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교통사고까지 연이어 찾아온 비극에 다시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남자. 그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남자. 다 같이 먹는 거야 여기서는 술. 네, 공짜 술. 그에겐 이곳이 파라다이스인데요. 아 없네. 없나? 그를 받아주는 주민도 이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여기 걷잖아 엄마. 손자 저런 손자가 있다고. 작은 아들, 막내 아들, 큰 아들 다 손자 있다고. 그런데 내가 까불라고 그래야지. 애교로 봐줄 정도의 실수면 좋으련만 저는 엄마가 돌아갔잖아요. 엄마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아버지하고도 지금 생이별하고 있고 누나도 집도 모르고 저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없어요 제가.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엄마가 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편하게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엄마 사랑하니까 그래요. 문제는 남자에게 절제의 미덕은 없다는 겁니다. 늘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고는 동네를 돌며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뭘? 원희 아저씨. 나 싸우자고? 그거 말해봐. 지칠 대로 지친 주민들 상당수가 참고 있다는 걸 남자는 왜 모를까요? 니나 나와서 니나 병이 또라이야. 주민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도 술만 마셨다 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남자. 도를 넘는 민폐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어쩌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버지라면 벼랑 끝에 몰린 남자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요? 스스로도 낯설 만큼 말쑥한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2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두렵지요 아버지시고 만나는 게 약간 너무 두려워요. 꼴싸 좋다. 앙상하게 마른 아들을 보는 게 아버지도 속상한 걸까요? 몰라 왔어 그렇지? 이런 날 딱 보고 거짓말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 가. 병원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가. 제작진이 나서 설득을 해보지만 필요 없어 그렇지. 연세가 많아도 나 그냥 안 가서 뒤질란까 거시갈 것 없어. 나 치울 사람은 있어. 가족이 무너진 건 아내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거시기했지 뭐 착실했지 뭐 착실했는데 이놈의 자기가 저 거시기하고 고등학교 2학기 절반 다니다가는
그냥 내가 돈 벌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대로는 지금 죽고 난 데는 술 여쳐먹고 돌아다니고 내가 나 일하고 노동 일하고 다니고 했으니까 더 몰랐어.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 후 누구보다 착실했던 아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을 놓아버렸다는데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삶의 희망을 놓아버린 아들을 아버진 아직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방황한 지 20년. 남자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거 아버님한테 허락받고 가져온 어머님 사진이에요. 우리 엄마인데? 아버지의 선물을 전했는데요. 맞아, 우리 엄마. 어머니가 노점상을 써요. 노점상.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통장을 내가 다 팽개쳐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통장을. 이게 돈이 뭔데 하면서. 이 추운데 연탄 째가면서 이 노점상 그 니아가 끌어가면서 째고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황망하게 엄마를 잃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남자. 엄마 미안해. 미안해. 이렇게 나와서 미안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엄마 내가 엄마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미안해. 왜 그걸 그땐 몰랐을까요? 이제라도 모든 걸 되돌리고 싶습니다.